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3번째 페이지. 오늘은 자리를 비운 곽재식 작가 대신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스피어. 여름이면 늘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는 곤충 이야기를 들려주실 곤충 만화 그리는 작가, 필명 갈로아 김도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MMA 소리를 따라하셨잖아요. 예. 감동했습니다. 스피어. 원래 저 봤어요. 예. 동물 흉내를 되게 잘 내신다고. 제가요? 네네. 그런 소문이 네, 됩니까? 그런 소문이 있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매미 네네. 합격점이다. 기분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겸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갈로아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윤이고요. 주로 제가 곤충을 좋아하고 또 대학원에서 곤충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곤충을 소재로 좀 만화를 그리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CBS 직원들도 갈로아 작가님 보고 실물 영접하고 난리가 났고요. 앞에 있는 엔지니어는 찐 팬이었어요. 현재 연재 중인 웹툰을 보고 있었고. 그래요. 감동이에요. 왜냐면 보통 팬이하면 예전에 그 만화 잘 봤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연재 중인 만화를 또 꺼내주시는 현역이시기 때문에 현역이다. 현역 팬이다. 저도 사실 작가님 책을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예전에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 이거를 감사합니다. 제가 진즉에 소장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잡지사에서 공룡 얘기 한번 다뤄봐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이성진 연구원 아시죠? 네. 예. 자주 뵙고 또 이제 이성진 연구님이 발견하고 이제 보고하셨던 고비랍토르 미노투스의 맞아. 예. 그림을 그렸죠. 네. 맞아. 그 그림을 저희가 예전에 띄워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 복원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 이 책도 제가 봤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었고요. 필명 갈로아는 어떤 뜻인가요? 갈로아가 그냥 곤충 이름입니다. 그래서 곤충하면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막 딱정벌레, 미나방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갈로아 벌레라는 곤충이 있어요. 갈로아 벌레. 네, 안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안 유명한데 다른 애들은 몇십만 종, 몇만 종 이러는데 갈로아 벌레는 전 세계 30종 정도밖에 없고요. 이게 옛날에는 전성기가 있었죠. 옛날에는 화석으로 보면 막 400종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전성기가 지나가지고 한물 갖고 이제 점점 멸종해가고 있는 곤충이고요. 얘네가 좀 테크트리 잘못한 게 빙하기 때 추위에 적응하면서 날개도 없애고 다 없앴어요. 그냥 얘는 추위 적응이 이제 원탑인 애들인데 문제는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빙하기를 살아남았지만 빙하기에 코인을 탔지만 빙하기가 이제 사라지고 온난화가 되면서 얘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3,000m 아니면 시원한 동굴 이런 데서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 되게 별거 없는 벌레가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그냥 중학교 때 그냥 존재만 알고 있었죠. 약간 중학교 때 그런 게 있었는 게 약간 모든 곤충을 다 모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곤충을 그러니까 좀 다 전 세계 120만 종 이건 안 되지만은 90만 종 이건 안 되지만은 뭐 기본적인 큰 단위로 좀 모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포켓몬고 하듯이 비슷해요. 감성이 되게 비슷해요. 포켓몬고랑 사실 곤충하는 사람들 다 포켓몬고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아야지 했는데 이제 갈로아벌레는 알고만 있었죠. 이거는 해발 3,000m 나오고 동굴에 들어가거나 엄청난 등산을 하자면 못 보는 곤충이다 이랬는데 뮤츠구나. 네, 그렇죠. 뮤츠 같은 건데요. 그냥 어쩌다 잡았어요. 중학교 때 잡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죠. 곤충 좋아하면 보통 사슴벌레 하면서 키우고 장수풍뎅이 키우고 잡고 모으다가 이 갈로아벌레 잡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 얘네는 옛날에 과거의 순간이 있었는데 왜 망했지? 왜 화석엔 날개인데 왜 날개가 없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곤충의 진화사에 관심 갖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원래 곤충을 그냥 좋아하고 잡고 모으다가 이제 이걸 좀 연구해야겠다라는 좀 학생이 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곤충을 이제 필명으로 삼은 이유도 있고요. 갈로아벌레를 통해서 곤충의 매력을 느끼고 또 그 필명으로 따오셨다. 맞습니다. 네. 반려곤충도 혹시 있으신가요? 반려곤충이 이제 있는데요. 곤충이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봤자 1년 이상은 안 가는데 그리고 사슴벌레 키운다 해도 사슴벌레도 성충, 그러니까 장수풍뎅이 이런 거는 성충이 3개월 이렇게밖에 안 사는데 그냥 흙 배양하듯이 마치 버섯 키우듯이 이렇게 흙만 한 8개월 1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뭔가 어려운데 메뚜기 같은 경우 이제 근데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풀밭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겨도 똑같고 해서 메뚜기 기르는 걸 되게 좋아했고. 아, 저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사진. 아, 네, 저거 작가님 손인가요? 네, 제가 되게 감동한 게 저거는 이제 물론 못 갔거든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에서 본 엄청 큰 여치인데요. 아, 여치구나. 네, 엄청 커다랗고 막 약간 날 때도 막 푸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반려곤충을 그러니까 키우면서 재밌어 했는데 야 이거는 거의 앵무새 키우는 느낌인데 약간 다람쥐를 사람들이 옛날에 키워온 다람쥐도 이게 손을 타고 뭐 하지 다람쥐가 그렇게 개구리를 키우거나 이럴 때도 애가 주인을 알아보고 막 이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곤충도 물론 안 해요. 근데 사이즈가 크니까 이 약간 커다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어깨 위에도 올려놓을 수 있고, 네, 어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고 막 거의 뭐 새인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감동한 이제 반려곤충 중 하나입니다. 여치 이름도 있나요? 쟤는 수도필리네라는 악과인데 그러니까 수도가 가짜라는 라틴어고 파일리네가 이제 그 이파리라는 가짜 이파리. 왜냐하면 되게 이파리가 생겼잖아요. 그렇구나. 네, 변장이 되는구나. 변장되죠. 그래서 이제 나무 줄기 같은 데 딱 있으면은 잎사귀랑 딱 조화가 돼서 이제 잘 안 보이죠. 심지어 되게 괘씸한 게 다리도 갈색이에요. 저 다리 부분 되게 가지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도필리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한국엔 안 사니까는 그런 영어 이름이 애칭이요. 뭐 애칭 여돌이라든지 갈치라든지. 그래요? 뭐 제가 사실 암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꼬리 나중에 사진 안 봤는데 꼬리에 거의 우리 과일칼 같은 산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딸내미다. 처음에 보고 너무 재밌게 하면서 막 얘는 그냥 딸내미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딸내미, 금지옥염 내 딸. 실제로 되게 나뭇잎 같이 생겨서 진짜 보호색처럼 감쪽 같을 것 같습니다. 자, 곤충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일단 곤충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곤충의 정의는 일단은 형태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형태로 얘기할 때는 뭐 머리, 가슴, 배로 나누고 그렇죠. 다리가 6개고 날개가 4개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날개 같은 경우는 뭐 날개가 4장이 있는데 그 파리 같은 곤충들은 이제 날개를 한 쌍밖에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한 쌍은 보면 도라에몽 팔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형곤이라는 게 돼가지고 한 개로만 날면서 이제 평형곤으로 이제 자이로스코프 역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파리가 더 잘 날아요. 아, 그래요? 네, 유리하구나.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막 후진비행도 하고 이러는데 아니면 또 이제 아예 날개가 없는 곤충도 있죠. 개미 같은 경우는 일개미가 날개가 없어졌고 또 곤충이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날개를 얻은 거라서 이제 날개가 아예 없었던 곤충들도 있어요. 그 때문에 날개는 패스하면 머리, 가슴, 배 뭐 6개 남는데 머리, 가슴, 배도 보면은 개미도 머리, 가슴, 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머리, 가슴, 배가 아니에요. 그 머리, 가슴, 배예요. 머리, 가슴, 배 4등분입니까? 이게 배가 2등분이 나면서 하나는 가슴이 붙고 이런 식으로 좀 예외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확하자면 그 곤충의 기원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그 다리 6개 달린 갑각류로부터 진화했어요. 다리 6개 달린 갑각류. 저기 지금 사진에 떠 있는 친구도 다리가 6개인 갑각류 아닌가요? 그렇죠. 곤충이니까요. 누군가요, 쟤는? 쟤는 모엘렌카피 장수풍뎅이라는 건데, 그 곤충 좋아하는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무조건 아는 곤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하나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인데 그렇군요. 둘이 약간 그 곤충 좋아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사자대 호랑이 같은 하나는 호랑이는 약간 그 아시아의 그거고 사자는 약간 아프리카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카서스는 이제 약간 아시아의 곤충의 약간 대빵이고 헤라클레스는 남미의 세계관 최강자, 세계관 최강자의 그런 웅장해지는 배틀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근현 종이 이제 모엘렌캄피라는 건데 그게 이제 매력에서 갖고 왔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 와 정말 잘생겼다. 그러니까 잘생겼어. 네, 잘생겼죠. 그러니까 고급 세단 같아. 그렇죠. 저도 이거 무슨 그 자동차 같다. 그랜 자이저 같다. 그래서 잡았던 건데 그래서 이제 곤충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얘도 보면은 근데 뭐 머리, 가슴, 배가 보이나요, 잘? 머리랑 몸뚱이 보여요. 그죠. 머리 조그맣게 뿔이 있고 가슴에 뿔 2개가 있죠. 배에 이렇게 있는데 저 사실 곤충의 날개는 그 가슴에만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몸도 사실 배 플러스 가슴 플러스 배죠. 그런 식으로 예외가 있지만 머리, 가슴, 배도 이렇게 딱 들어맞는 기준은 아니네요. 그래서 그냥 다리 6개 달린 갑각류로부터 진화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좀 포용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네네. 거미는 곤충이 아닌가요? 그렇죠. 거미는 애초에 그
협강류라 해서 정말 갑각류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초의 절도동물이 나올 때 여러 분류가 나왔어요. 그 중에 협강류라고 여기 앞에 여러 부속지 다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집게로 바꾸면서 진화했던 협강류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확실한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거미는 다리가 8개고 그다음에 뭐 배도 보면은 등분이 안 나 있죠. 그렇죠. 동그랗죠. 동그랗고 눈도 보면은 곤충은 겹눈, 마치 새우랑 개 같은 갑각류 눈이랑 똑같아요. 겹눈을 갖고 있고 여기 혼눈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거미는 다 혼눈으로만 구성된 8개의 눈을 갖고 있죠. 얘는 뭐로 봐도 곤충이 아니네. 저 뭐로 봐도 곤충이죠. 그래서 여기 방금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에디터가 어디 산책 갔다가 거미는 곤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미는 얘네들은 농작물을 해치는 멸구 등을 먹는 그 해충의 천적이죠. 그래서 거미는 살아있는 농약이라 불린답니다라고 이제 살아있는 농약. 정말 맞는 표현이죠. 근데 그래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 거미가 익충이니까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미국 같은 경우는 흔히 블랙 위도우 유명하죠. 블랙 위도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독거미가 있고, 그다음에 호주는 정말 천지백갈이에요. 그리고 호주는 이게 그러니까 독거미들은 확실한 그 경고색이 있잖아요. 붉은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도 검은색, 빨간색, 경고색이 있는데 호주 거미는 그냥 동네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미 같이 생겼는데 사람을 죽인 독이 많아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그래서 막 미국 만화 중에 거미는 뭐 무서워하지 않아도 우리의 친구예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방영이 안 됐다라는. 왜냐면 애들이 그거 봤다고 멋대로 거미 맞았다가는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익충이고 우리의 친구인데 좀만 나가면 인류의 적이 호주에서 청불이에요, 청불. 그렇죠, 청불이죠. 그렇군요. 재밌네요. 아까 뭐 그 갈로아벌레가 빙하기를 버텼다고 하셨는데 곤충은 언제부터 지구에 살았나요? 정말 오래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화석에 나온 것과 지금 분자로 봤을 때가 다긴 다른데 대부분 4억 년 전. 그래서 고생대 대본기쯤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요. 식물들이 이제 아직 소나무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고사리 같은 것만 좀 있던 시기예요. 원시고사리. 원시고사리 같은 것만 있던 시기라서 식물들이 씨앗이란 걸 만들기 전에 씨앗이란 걸 만들기 전쯤 버섯같이 포자로만 이제 살던 시기에 나왔고요. 그때까지는 뭐 별거 없었던 곤충이지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됐죠. 그래서 4억 년이 얼마냐고 이제 얼마 생각 들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1원을 모은다 치면요. 80살 산다면 이제 80원이 모이는데 4억 년을 모으면 뭐 4억이 되겠죠. 이 정도면 그렇죠. 숫자 차이가 좀 그렇죠. 80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4억 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상상해 보면 어딜 가도 곤충이 살지 않는 곳은 제 상상력으로는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곤충이 살 수 없는 곳도 있습니까? 곤충이 사실 앵간데 다 살죠. 다 사는데 유일하게 이제 정복 못한 곳인데 바다예요. 바다에는 곤충이 못 사나? 호수에는 있잖아요. 호수에는 있죠. 근데 그 염분 있는 바다에는 못 가는데 근데 물론 바다를 정복한 곤충도 있어요. 그래요? 사실 그래서 왜 곤충이 바다에 없냐요라고 말하면은 사실 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방금 곤충이 갑각류로부터 진화했다잖아요. 갑각류가 바다에서 다 헤쳐먹고 그렇지. 이제 할 거 없어서 나온 게 바다에서 살 거면 그냥 갑각류로 살았다. 갑각류로 사는 거고 그렇지. 다 점령하고 할 거 없으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점령한 게 곤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선조들이 이미 다 거의 그렇지. 바닷속에 다 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갈 리가 없죠. 근데 물론 바다로 들어간 곤충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날도래라고 계곡 가보면 많이 보이는데 돌로 이렇게 막 집 짓고 사는 곤충들이 있어요. 도롱이 같이. 그래서 이제 나비의 친척인데 걔네들 일부가 바다에 살면서 해초로 막 집 짓고 불가사리에다 알을 낳고 그래요. 그런 날도래도 있고요. 나비의 일종인데 바다 수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심까지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곤충들이 수면에서 바닷가 근처에 살죠. 물론 그래서 곤충들이 심해로 간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닥 주변에서 깔짝깔짝대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심해로 가는 심해로는 못 간다. 근데 그 이유는 있죠.
이미 갑각류들이 그렇지. 다 점령해놨고 곤충들은 새로 개척하려고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새로 개척하고 나오고 다시 거기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물론 그렇지. 거기가 다 레드오션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가장 극한 환경에서 사는 곤충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사실 그렇죠. 정말 고르기 어려운데 왜냐면 뭐 남극에도 살고 사막에도 살고 이러지만은 사실 제일 뜬금없는 거는 그 용암지대에 사는 곤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암? 네. 하와이 용암지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막 계속 용암이 분출되면 새로운 그 현무암지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사는 곤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울벌레, 바다 방울벌레류인데 저희가 사진 띄워드렸는데 네네. 되게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도 저 같은 족의 곤충이 있어요. 쟤네들도 바다에 살아요. 네. 그래서 곤충 귀뚜라미인데 그 방울벌레는 귀뚜라미 종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바다에 가면은 그 갯강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뛰놀다가 여차하면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헤엄침을 치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특이한 애들인데 하와이에 많은 곤충들이 주로 아시아에서 넘어간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 하와이에 사는데 얘는 이제 이상하게 용암지대에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용암이 처음 생기고 탁 식으면은 거의 뭘 먹냐 미네랄을 좀 까먹는다 들었고요. 미네랄을? 네, 거기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저그도 아니고 미네랄을 까먹고요. 네, 미네랄을 까먹고 그 다음에 바람에 불어오르는 무슨 썩은 식물들 좀 간간히 먹고 바닷가 치면 뭐 해초 이런 거 마늘까지 그런 거 좀 먹다가 이게 나중에 용암이 식으면은 침식이 되고 풍화가 되고 천이가 돼서 식물이 자랄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생물들이 올 때쯤이면은 걔네 새로운 용암지대로 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정말 그런 환경으로서만 적응한 거죠. 새로운 애들과 게임이 안 되니까. 그렇죠. 별거 없잖아요.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거죠. 네. 용암지대에서도 생존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특정 그 곤충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특이한 이름으로 불리는 곤충이 있어요. 네. 화제의 중심인 곤충, 바로 러브버그인데요. 네. 야, 러브버그는 공식 이름은 아닌 건가요? 별명인가요, 그냥? 네. 그 별명이고 이게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그 플래시아 니얼티카라는 종이 있거든요. 뭐 플래시아는 플래시아 뜻이 뭐 털이 많다는 뜻이었나 아니면 꽃줄을 날아다니까 이런 뜻이었는데 그리고 니얼티카는 북미 니얼틱을 얘기하니까 해서 북미에 사는 종이 플로리다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예. 플로리다에 이미 러브버그란 애들이 악명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러브버그라 불렀는데 이게 한국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니까 러브버그라 불렀죠. 근데 그 러브버그는 아니었어요. 그 플로리다 러브버그는 아니었다? 네. 사실 이게 말하기 되게 머쓱하면서도 그러니까 한 게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요? 이게 연구해서 이게 플래시아 니얼티카가 아니다. 이거는 플래시아 롱기포셉스라는 중국과 대만, 오키나와 이런 데 사는 종이다라는 걸 이제 재동정하고 얘네가 어디서 기어있는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옆에서 돕고 같이 채집하고 이러긴 했지만은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뭔가 말하기 쑥스럽지만 네, 그래서 플래시아 니얼티카이랑 롱기포르스랑 데려온 다른 종이니까 이름을 이제 러브버그라고 불리긴 하지만은 뭐 이름 붙였어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네. 파리 일종이에요? 파리 일종입니다. 파리인데 보면은 막 좀 기다랗잖아요. 뭔가 우리가 아는 파리의 비주얼보다는 맞아요. 뭔가 두꺼워진 모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털파리의 특징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 플레이시아라는 우단 털파리 쪽이고 그리고 이제 등이 빨갛잖아요. 그렇죠.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특징이 이제 러브버그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암수가 서로 저렇게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쟤는 왜 저렇게 붙어 다닙니까? 그게 연구된 건 없는데 다른 곤충에서 워낙 설명된 건 많아가지고 그거에 좀 빗대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러브버그가 이래서 이렇다라는 연구는 없는데 다른 곤충들이 이렇죠. 뭐냐면 일단 암수가 짝짓기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하는데 보면은 나중에 잘 보시면 알겠는데 가끔 수컷이 그냥 죽은 채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네, 수컷이 죽은 채로 붙어있고 이게 짝짓기 할 때 좀 한번 건드려 보시면 애들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데 짝짓기 붙은 채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보면은 암컷이 날고 있어요. 암컷이? 암컷이 날고 있고 수컷은 그냥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롱기폴섹스라는 이름도 그 생식기가 길다는 이름이에요. 얘네 수컷 생식기가 집게 같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롱기폴섹스인데 이러면 짝짓기 할 때 수컷이 암컷 그 꽁무니를 꽉 잡아가지고 걸고 있구나. 네,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그리고 죽어서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계속 붙어 있느냐? 보통은 다른 곤충은 어떠냐면은
메뚜기도 짝짓기 하면 붙어 있거든요. 짝근에 붙어 있고 뭐 잠자리도 붙어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다른 곤충이랑 다른 암컷이랑 수컷이 짝짓기 했는데 수컷이 다른 암컷과 짝짓기 하지 않게 하려고 오로지 자기 새끼만 낳아라라는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있는 거구나. 네, 수컷이 붙어 있는 거죠. 이걸 잡고. 암컷은 얘는 그냥 날려는 그 노력도 안 하는 거죠. 암컷만 날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든 여기 붙어서 굉장히 수동적이네 수컷이. 버티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가끔 수컷 곤충 보고 그 스펀 미사일이라고 정자 미사일이라고 또 불러요. 왜냐하면 얘네는 그거 용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거고 주로 이제 그 목적은 수컷이 짝짓기 한번 하고 다른 수컷이 와서 짝짓기 할 수 있으니까 내 새끼 알은 한정돼 있잖아요. 암컷이 나오는 알은 한정돼 있는데 알을 러브버그가 한 40개인가 몇 개 낳거든요. 거기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다른 수컷이랑 섞이면 자기가 불이익이니까 붙잡고 있는 거죠.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 하지 못하게. 다른 곤충들이 많이 그럽니다. 이게 약간 곤충계 원앙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좀 금슬이 좋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고집이죠. 그냥 고집이고 집착이네. 그렇죠. 그렇구나. 물론 플래시안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암컷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그 플래시안에서 관찰된 바 없는데 다른 곤충들은 그걸 암컷도 이제 대접을 해요. 그래서 막 비틀어서 그냥 떼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 막 소금쟁이 같은 경우는 암컷 공무니가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수컷이 그 암컷이 자기 짝짓기 결정을 갈 수 있게 딱 덮어요. 짝짓기 하려면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암컷도 이제 선택권을 갖는 뭐 그런 식으로 오늘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마임분처럼 행동 묘사가 굉장합니다. 자, 근데 러브버그가 왜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우리 주변에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량 발생한 곤충들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설명되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막에 대량 발생하는 메뚜기 이런 건 왜 대량 발생할지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알을 낳아도 비가 안 오면 애들이 무한하네요. 그러다가 다른 새들이 또 알 낳고 하다 알이 한 3, 4년, 5년 추적되다가 그 사막에 한 10년 주기로 건기가 오면 우기가 오면은 비가 쫙 내리면 걔들이 다 부화해가지고 때로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대량 발생하는 게 설명이 되긴 하는데 이런 도시에서 가끔 작년에도 그 대벌레 대량 발생했거든요. 대벌레가 은평구에서 대량 발생하고 사실 이 러브버그도 최초 발생지가 은평구기도 해요. 서울시 은평구. 처음에 은평구 벌레라고 막 그랬던 거 같은데. 그렇죠. 은평구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딱히 정말 뻔한 이유로밖에 설명 못해요. 그냥 조건이 맞아서 환경 조건이 온도, 습도 그 외 영양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얘들이 확 번식을 한 거고요. 그럼 기후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기후 변화도 있고 따뜻해졌다는 증거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는 그 원래 대만이나 남중국 이런 데 살던 곤충인데 서울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덥고 충분히 덥해져서 습했다는 얘기일 수 있고요. 마침 이게 만약에 과거 얘네가 30년 전에 왔다면 생존을 못했겠죠. 근데 지금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특히 얘네가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외래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은 해요. 저희 연구실이. 근데 물론 확정은 안 했지만은 외래에서 온 곤충들은 곤충뿐만 많은 동물들은 퍼지면은 정말 쉽게 퍼집니다. 한번 들어오면은. 왜냐하면은 일단은 원래 생태계에서 막 아무리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있다 해도 생태계에 결국에 그 그물이 있고 서로의 대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평형을 이뤄요. 개체에서 평형을 이루고 가는데 외래종이 들어가 버리면은 일단은 얘네를 억압하던 그게 없죠. 포식자나 다른 환경 조건이 리미트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막 번식하고 포식자 같은 경우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새나 개구리나 뭐 이런 애들도 낯선 걸 안 먹습니다. 낯가리는 거지. 낯가리서 안 먹어요. 음식 입이 짧은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뭔 줄 알고 먹어 이거를. 뭔지 알고 먹어요. 왜냐면 사람도 먹는 버섯, 안 먹는 버섯, 먹을 수 있는 식물 다 알고 먹어왔잖아요. 그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뭐 실험한 건 아니지만은 안 먹어요, 진짜. 다른 러브버거도 안 먹어요. 막 사막 이런 데안 먹어요. 맛이 없나? 모르겠어요. 그 용기 있는 최초의 개구리가 한번 맛있게 먹으면 먹을 텐데. 그렇죠. 그런 애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먹을 것도 넘쳐나니까 그 개구리들의 자손들이 번식하면서 그런 애들이 나오겠는데 외래종은 정말 그런 데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러브버거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어디 유입됐다 하면은 정말 포텐셜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곤충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런 곤충은 이제
유입종들 몇 개 있죠. 예. 그 예를 들면은 열대불개미라 불리는 솔레놉시스라고 하는 개미들인데 근데 다행히 그렇게 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울산에 뭐 미주메뚜기라고 해서 미주메뚜기. 네,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온 굉장히 강력한 메뚜기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직 울산에 갇혀 있어요. 아, 그래요? 한 4년째 갇혀 있어요. 놀랍고요. 근데 그 추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 꽃매미 기억나나요? 빨간색에 막 서울에 막 있던 노린재 같은 건데 알록달록하고 그것도 아마 유입된 걸로 보거든요. 유입돼서 갑자기 확 컸다가 지금 좀 잠잠하죠. 가끔 잡히긴 잡혀요. 근데 옛날 이제 평형이 이루어진 거죠. 네네. 이제 포식자들도 먹거나 얘네들이 계속 그 무한히 확장하다가 이제 살꽃만 정착해서 그런지 꽃매미도 그쵸. 한 언제였죠? 그 한 1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12년 같은데 엄청 퍼지면서 사람들이 확 소리 이거 뭐야 막 이러다가 점점 간혹 잡히는 이제 평범한 곤충이 됐죠. 노랑 미친개미 얘는 뭡니까? 노랑 미친 그러니까 개미들이 무시무시해요. 개미들이 해외에 가면은 정말 점령할 게 많은데 왜냐면 개미는 좀 그 생태계 깡패 같은 존재예요. 개미가 있다 하면은 얘네가 주변에 뭐 집 짓고 주변 정리하고 주변 다 먹기 때문에 개미들이 생태계에 미친 힘이 어마어마한데 특히 외래종 개미가 그 강력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랑 미친 개미인데 노랑 개미인 건 알겠는데 왜 쟤는 미친이? 왜 미친 개미냐면 하는 짓이 미쳐 보여서 근데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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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요번에 그 녹화 전날에 오키나와 다녀왔는데 오키나와도 원래 고유 개미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보면 전부 노랑 미친 개미가 점령이 있어요. 아 진짜. 한국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퍼져 있고 그 개미 외래종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아르헨티나 개미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르헨티나 개미는 혹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소설 읽어본 알겠는데 거기 나오는 되게 조그만 이제 악역 개미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아르헨티나 개미거든요. 그게 이름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개미인데 아르헨티나는 그냥 그 남미잖아요. 그렇죠. 남미의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걔네는 그냥 원래 그냥 소시민이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얘가 프랑스로 건너갔다가 이제 남미에서는 내가 억압받지만 유럽에서 내가 일진일지도 하면서 이제 그 다 퍼지면서 이제 유럽을 다 점령하고 아시아를 건너가지고 북한까지 올라온 게임. 나중에 한국에 오겠죠.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양궁 국가대표 떨어진 선수들이 다른 나라 가서 국가대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근데 러브버그가 이렇게 우리는 되게 성가셔하고 징그러워하고 그러는데 얘네가 입충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그렇죠. 이롭습니까? 왜냐하면 그 막 얘네가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이 아니고요. 그냥 성충 그러니까 바로 짝짓기만 하잖아요. 뭐 먹질 않아요. 얘들은 뭘 먹진 않고 뭐 꽃 같은 것만 먹고 되게 요정같이 꽃과 이슬만 먹고요. 그리고 성충 그 유충 때는 좀 썩은 걸 분해하는 분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뭐 해를 끼친 건 없는데 그냥 그거죠. 비주얼적으로 막 너무하죠. 너무할 수록 많고 이게 위생 문제도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얘네가 뭐 어디 이렇게 막 골목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 하다가 우리 밥이 툭 떨어지면은 이게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얘네가 뭘 묻히고 왔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위생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저 비주얼 보세요. 지금 북한산의 러브버그 때가 지금 뒤덮어서 그죠. 저기 일단 바위에 세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사이를 색칠을 해버렸어요. 글자를 색칠해 버렸죠. 메워버렸죠. 그래서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그 주말 산에 등산을 없앴다라는 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산. 네, 회사 등산을 없앴다. 지금 북한산 꼴이 이렇다는데요. 다른 산도 저렇다는데요. 하면서 이제 등산을 없애서 이제 입충이 되었다라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 러브버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곤충 하루살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러브버그는 되게 지금 갑자기 많지만 하루살이는 근본이죠. 언제나 많았죠. 그렇죠. 그 밈도 있죠. 홀로로로로 아시나요? 홀로로로 하죠. 홀로로로 할머니도 있잖아요. 그 되게 오래전인데. 하루살이는 정말로 하루 사나요? 그렇지 않죠. 하루살이가 이게 전 세계 이름도 다 하루 산다는 이름은 뭐 메이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죠. 하루 살진 않고요. 물론 3, 4일 사니까는 뭐 3, 4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성충의 수명이 짧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암컷
같은 경우는 뭐 짝짓기 안 하면 막 3, 4주도 산대요. 3, 4주도 살아요? 3, 4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살이네. 한 달 살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살이 뭐 약간 한 달 살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다 자란 상태인 성충으로는 이렇게 뭐 사나흘 정도 짧게 살지만 유충으로는 훨씬 오래 산다면서요? 그렇죠. 유충은 뭐 1년 것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래요? 되게 오래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얘네들은 이제 유충이 약간 인생 본방이죠. 그러니까 성충은 너무 짧기 때문에 성충은 약간 마지막을 불사르는 약간 이벤트 같은 느낌이고. 죽으러 가는 느낌인데. 그렇죠. 짝짓기하고 죽으러 가는 느낌이고 그 하루살이나 그 다른 곤충 다 그렇습니다. 매미도 그렇잖아요. 저 매미도 막 우리나라 뭐 3년, 7년 하지만은 아메리카에는 17년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17년 땅에 있다가. 네네 17년 땅에 있다가 그 일주일 울고. 네 일주일 울고 사라져요. 진짜? 그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애들은 매미라는 영어가 그 시세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익숙하지 않은 17년만 한 번 보니까 귀뚜라미라 불러요. 5대 수급이에요. 네, 귀뚜라미라 불러. 귀뚜라미. 귀뚜라미. 왜냐면은 생긴 것도 비슷하고 울고 이러니까는 귀뚜라미라 불러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미국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드문데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루살이든 매미든 다 유충을 되게 오래 살고요. 그리고 이제 성충은 정말 짝짓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브버그도 죽으라 짝짓기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치. 몇 년을 했는데 러브버그도 키워보니까 한 1년 유충은 1년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4일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결판을 내야 된다. 그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미도 막 죽어라 우는 거죠.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되게 뭔가 애처롭네요. 애처롭죠. 제가 한강에서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본의 아니게 매일 섭취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입에 들어가서. 그쵸, 걔네도 하루살인가요? 걔네는 깔다고 하루살이였으면 굉장히 커가지고 꺼끌꺼끌했을 거예요. 걔 칼색 되게 큰데 깔따구라는 파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도망치면은 그대로 있고. 그렇지 맞아. 걔는 그쵸. 맞아. 도망치어도 계속 있잖아요. 달. 네, 달 같잖아요. 아무리 해도 쫓아와요. 트루먼 쇼인가?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이제 그죠. 걔네들은 깔따구랑 파리들인데 그 모기랑 좀 가까운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리들이 원시적인 애들이 다 모기처럼 생겼어요. 이 러브버그도 약간 두꺼운 모기처럼 생겼잖아요. 맞아. 원시적인 주라기 공원 모기 같아. 그쵸. 두껍고 커고. 그래서 이제 깔따구가 그런데 깔따구도 이제 저 짝짓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유충을 살다 얘네 유충 좀 짧아요. 유충 몇 주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얘네도 성충이 며칠 못 삽니다. 그 때문에 죽으라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한강에서 어떻게 모여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딱 일어나는데 이제 어디 저 편의점 앞에서 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 검은 어떤 스팟에 모이거든요. 검은 스팟. 검은 곳에 모여요. 그래서 어디 딱 장소에 모이는데 특히 사람 머리를 좀 그 정모 장소로 잘 잡습니다. 제가 그리고 검정색 추리닝을 많이 입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색깔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머리는 확실히 약간 그거라서 머리에서 모이고요. 정모하고 있구나 지금. 짝짓기 하고 있는 거죠. 짝짓기를 위한 정모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우리가 튀어도 그 파리의 그 비행 능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무리 달려도 이제 그냥 나는데 이게 움직이네? 스팟이 움직이네? 이동식 버스인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서 지금 짝짓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하시고요. 짝짓기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른 곤충들의 짝짓기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잠자리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러브버그처럼 짝짓기 할 때 암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붙어 있고 애초에 걔는 짝짓기 할 때 하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곤충이 짝짓기 하면 약간 그 잠자리 향이 나는데 그렇죠. 근데 잠자리는 이제 그러니까 러브버그는 수컷이 그 집게 롱기폴탭스라는 이름답게 집게로 이렇게 붙여다는데 이제 잠자리는 더 악랄한 게 잠자리 잡으면은 수컷 걔도 집게가 있어요. 집게가 보여. 그렇기 때문에 하트 모양이 가능한 거죠. 죽으라 붙잡고 있는 거니까 서커스 같은 그 하트 모양이 나오는 건데 얘는 좀 더 악랄한 게 이제 짝짓기 했을 때 물론 수컷이 계속 암컷 따라다니면서 다른 수컷을 경계하는 건 기본이고요. 계속 암컷 따라다니면서 짝짓기 부탁해요. 하다가 이제 실잠자리 같은 경우는 수컷 생殖기가 저 숟가락 모양이에요. 그래서 짝짓기 할 때 이미 암컷이 다른 수컷과 짝짓기했다면은 그 숟가락 같은 생식기로 다른 암컷의 다른 수컷의 정자를 이렇게 빼냅니다. 그리고 빼내요. 경쟁자의 정자를 빼낸다. 네, 정자 빼내고 자기 거를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진짜 치열하구나 얘네는. 그렇구나.
그리고 사마귀도 저는 궁금해요. 사마귀가 짝짓기 하다가 막 서로 잡아먹지 않나요? 아, 그거 약간 대명사조에서 막 그 막 밈도 많습니다. 막 그 머리 없는 수컷 보고 뭐 나 결혼했어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은데 그쵸?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그 암컷이 짝짓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수컷은 할 일 다 했죠. 짝짓기 했으면. 아유, 곤충 세계에서는 수컷은 진짜 다 했으니까 미사일이라 했죠. 미사일.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정자 미사일. 네, 정자 미사일 때문에 그냥 영양 섭취하면서 먹어가지고 암컷이 영양 섭취를 하면 알을 더 잘 낳을 거 아니에요. 더 영양가 있는 알을 낳고 더 튼튼한 새끼를 낳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바친다고 설명이 되고 또 만약에 수컷이 암컷한테 안 먹히면요 다른 암컷한테 또 가겠죠. 그러면은 수컷이 이 짝짓기를 대충 그러니까 얘네가 한 번 선택지가 많으면은 대충 여러 개를 하겠죠. 근데 선택지가 하나면은 하나에 집중을 하겠죠. 너 나한테 확실히 한번 하고 그렇죠. 장렬히 전사해라. 그렇죠. 암컷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머리를 먹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반론이 있는 게 이게 야생에서 잘 관찰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사육하면 그게 잘 관찰되거든요. 근데 야생에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냥 이게 사육할 때 나오는 다른 행동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사마리 키우면요, 지들끼리 다 잡아먹어가지고 많이 없어집니다. 약간 좀 정형행동 같은 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정형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프로포즈 선물을 주는 곤충도 있다면서? 네, 짝짓기. 방금 곤충이 짝짓기 할 때 프로포즈 선물 주는데 프로포즈 선물 주는 이유는 선물 주면은 암컷이 그러니까 먹을 걸 주는데 먹을 걸 주면 수컷이 주는군요. 수컷이 암컷이 주면은 암컷이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영양도 섭취하고 그 틈에 수컷도 짝짓기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수컷 사마귀는 자기 몸을 주는 거죠. 자기 머리랑 뭐 스네보라고 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인데 이제 자기 몸 말고 다른 걸 주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그 밑들이 같은 애들은 이렇게 정말 뭐 파리 시체 같은 거 주워가지고 암컷에 주면은 먹을 거. 네, 그 이제 암컷이 맛있게 먹으면 짝짓기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사기극이 일어나는 게 사기극? 네, 힐라라라고 그 손목에서 스파이더맨처럼 그 실을 뿜는 저 파리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짝짓기 할 때 그 선물 줄 때 이게 포장을 해요. 쫙 포장을 하면은 암컷이 포장 막 뜯고 짝짓기를 이렇게 먹고 이제 하는데 이제 진짜 포장을 해준다고? 진짜 실크로 포장을 해줘요. 이렇게 포장해 주는데 스파이더맨처럼 손목에서 나와가지고 포장을 해주는데 이게 물론 뭐 맛있는 파리 시체나 맛있는 뭐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제 수컷이 그걸 사냥이 힘들잖아요. 그 먹을 거 찾는 것도 이렇고 하니까는 그냥 대충 쓰레기를 감아요. 쓰레기를 감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벌레예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감아가지고 딱 주면은 수컷이 암컷이 이렇게 신나게 포장을 뜯을 거 아니에요. 커 보이는데 무게가 꽤 되는데 하면서 막 뜯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짝짓기를 하고 딱 진실이 밝혀질 쯤 이제 튀는 네, 그런 수컷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하는 거죠. 네. 약간 혼수 사기극 같은 거네요. 그렇죠. 사기죠. 네. 그거 알았을 때 암컷의 행태가 연구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네요. 굉장히 열받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컷도 그렇게 하면 암컷이 먹을 게 없어가 영양 상태가 부족할 텐데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짝짓기 행태를 보이는 곤충의 세계 정말 신비롭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아쉽지만 또 다음 주 곤충의 세계 2탄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김도윤 작가, 필명 갈로아 김도윤 작가와 곤충 이야기 재미나게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